위기 극복을 위해 언론은 선동적 가짜 뉴스로부터 중심을 잡아야 한다. 대시 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 언론의 보도는 상식의 선을 넘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이르는 정치적 격변 속에서 국민들은 혼란과 불안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언론 보도는 오히려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증폭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공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 왜곡과 의도된 프레임 그리고 감성적인 논조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드러난 과오를 되풀이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언론이 중심을 잃고 국가의 비상 상황을 망각할 때 그 결과는 국가 패망의 비극으로 이어졌다. 1975년 베트남의 사례는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남베트남은 언론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된 사회였으나 일부 언론인들은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채 전시 상황에서도 정부를 끊임없이 비판하며 국가 체제를 약화시켰다. 군사 작전과 경제 정책의 실패, 상류층의 부패를 비판하는 것은 필요했으나 일부 언론은 선을 넘어 교전 중인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을 옹호하거나 찬양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에 따라 국민은 분열되고 정부와 군의 대응 능력은 크게 저하되었다. 심지어 언론계 내부에도 다수의 북베트남 혹은 베트콩 간첩들이 활동하며 체제의 혼란을 부추겼다. 결국 1975년 남베트남은 공산화라는 비극을 맞이했다. 언론의 자유를 누리던 많은 언론인은 공산화 이후 강제 노동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보트 피플이 되어 바다를 떠도는 처참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일부 남베트남 언론인들은 자신들의 정권 비판 이력이 새로운 공산 정권으로부터 알량한 보상으로 돌아올 것이라 기대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온 현실은 혹독한 시련과 죽음뿐이었다. 이 사례는 언론의 책임 방기가 국가 전체를 파멸로 이끌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는 역사의 교훈으로 남아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언론은 민주주의의 핵심 축으로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12월 3일 이후 일부 언론 보도는 국민에게 절망을 안겼다. 특히 비상계엄과 관련한 일부 보도는 사실 확인 없는 추측과 감정적 논조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다. 법리적 근거나 전문가의 견해 없이 비상계엄을 내란 수준의 위헌적 행위라 단정하거나 특정 여당 정치인을 이미 권력을 장악한 지도자로까지 미화하는 기사와 칼럼은 국민의 이성을 흐리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켰다. 언론은 특정 정치 세력이나 정치인의 입장에 치우쳐 본연의 역할을 저버렸으며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 언론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익과 진실을 추구하는 공론장, 퍼블릭 스피어를 마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닌다. 그러나 비상계엄에서 탄핵 가결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일부 언론은 이러한 책임을 저버리고 오히려 혼란을 조장한 흔적이 분명하다. 언론이 편향된 선동가의 황당한 선동 괴담을 여과 없이 확산시키며 전국을 더욱 불안하게 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하여 언론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로 결과적으로 국가와 국민 전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초래한 것이다. 우리 정교모는 이와 같은 혼란 속에서 언론이 국가 비상시국에 걸맞은 책임과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앞으로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언론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1. 국가 비상사태의 인식과 객관적 보도. 언론은 현재 상황이 단순히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위급한 국가 비상사태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모든 언론인은 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보도를 위해 자신의 윤리적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 특히 일부 언론인은 국가적 위기를 자기 영달의 기회로 삼으려는 부박한 태도를 반드시 버려야 한다. 이러한 자세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것일 뿐 아니라
국민과 국가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 언론 윤리 강령 준수와 팩트체크 시스템 강화. 탄핵 정국이라는 혼란 속에서 언론은 윤리 강령을 철저히 준수하며 보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팩트체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무책임한 추측 보도와 과장 보도를 방지하고 국민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이다. 특히 근거가 부족한 SNS나 일부 선동가들의 말을 인용하는 보도에는 더욱 신중히 처리해야 하며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소위 단독 기사도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한다. 기자는 자기 정치 성향이 아닌 검증된 사실을 기사로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3. 정치적 중립과 책임 있는 보도. 중차대한 시기인 만큼 정교모가 앞장서서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기사와 칼럼을 무분별하게 내보내는 언론인을 감시할 것이다. 또한 필요하다면 그들의 언론계 퇴출도 적극적으로 시도할 것이다. 지금 편향된 정치 프레임을 의도적이고 반복하여 보도하면 국가와 언론의 신뢰도를 저하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만을 심화시킨다. 언론은 이러한 행태를 멈추고 공정성과 책임감을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의 건강한 여론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지금은 언론이 무책임한 선전선동을 잠재우고 중심을 잡아야 할 절체절명의 시점이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오히려 그 반대의 행태가 빈번히 목격되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초석이 된다. 언론은 12월 3일 이후 쏟아낸 기사들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이제부터라도 사회적 공기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를 외면할 경우 그 대가는 결국 국민과 국가 전체가 치르게 될 것이다. 남베트남과 같은 비극적 결말을 반복하지 않도록 언론은 탄핵 정국에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2024년 12월 16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